계묘년의 을목일간, 예, 계묘년의 을목일간. 을목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교류하는 것이고, 예, 체험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죠. 원래 을목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계묘년의 육친으로 계수, 오행으로 계수 이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계수가 지식이고, 예, 스며드는 것이고 뭐 비 내리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을목에게 비가 온다는 것은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육친으로는 편인이니까, 예, 편인이니까 뭐예요? 혜택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한 것은 아닌, 또는 개인적인 것, 뭐 이런 거, 이런 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계속 어디 갔어? 위로 쭉 올라가 버리면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지워져 버렸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을목이 개수를 받다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혜택을 받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왜 다 지워지지? 뭔가 제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네, 됐다. 지식, 시험 얻을다. 을목은 교류하는 것, 체험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개수가 왔으니까 을목한테 편인이 온 거잖아요. 편인운, 원래 편인이라고 하는 운도 편인이라고 하는 운도 인성이기 때문에 물려받다 라는 것과 개인 취미 공부를 하다, 또는 좋아하는 공부를 하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다, 네, 이건 좀 그런 건데, 식신을 극하잖아요. 개수가 오면 일하기 싫다, 쉬고 싶다, 취미생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식신을 극하면 살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아프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게 아프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편인운이 왔으니까 그렇다는 얘기고요. 지지로 온 묘목은 근이죠. 비견이기도 하고요. 그는 내 의지가 강해지는 것, 자존감 또는 자신감, 이런 게 생겨나는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견은 사람이죠.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많아짐. 원래 이제 기본적인 내년 계묘년에 을목이 받아들이는 일들을 얘기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데 개인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평소에 관심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공식적이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공식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인이 운에서 왔으면 공식적으로 물려받겠죠. 공식적으로 물려받는다는 거는 이제 뭐 형제들 간에 분할을 하고 막 법적으로 이렇게 세금도 내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이제 계묘년에 받는 거는 이제 비공식적인 것일 수 있다. 식신을 극했으니 질병으로는 소화기 계통 쪽이 약해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도 있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기본적인 설명이고, 인월생, 인월생, 인월생은 뭐예요? 월겁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월겁격, 병화가 투관되어 있다면 상관이라는 활용적인 측면, 또는 배운 것을 나가서 써먹고자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인 건데요. 일단 월겁격, 개수 편인, 편인이 왔다라는 거, 그리고 신강하잖아요. 일단은 신강한 편에 편인이 오면 주저하는 것 또는 간섭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 월겁은 정관이 용신인데 편인이 와서 관설하니 내가 노력한 것을 인정받지 못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로 비견이 왔으니 그래서 관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겁격인데 정관용신인데 편인이 왔기 때문에 관설이 좀 심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꼭 이제 안 좋게 얘기했을 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얘기고요. 좋게 얘기를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승진, 보직이동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지로 묘목이 와서 방합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이제 방합은 뭐예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걸 활용하는데, 이제 학연이 되려면 진토가 있을 때 방합을 하면 학연, 직연, 직장의 인연 이런 것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진토가 아니라 인목이 있는데 묘목이 오면, 묘목이 방합하면 뭐예요? 혈연이나 지연 뭐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연, 지연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아는 사람이 뭐 하자 그럴 수 있기는 하죠.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신강하다면 편인도 오고 비견 겁재도 왔으니까 권리에 대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을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강신약은 아시죠? 신강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뭐 대신 관이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법적인 부분을 잘 고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또 이러네 이게. 잠깐만요. 어쨌든 이제 관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워져 버렸네. 어쩔 수 없고요. 어쨌든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월겁격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병화가 있으면 난습해지니 인간관계의 정에 의해서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아셨죠? 병화가 있으면 난습해졌으니 주의해야 되고요. 경신금이 있으면 그래도 관리를 잘 할 수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월의 을목은 뭐 조심해야 된다고요? 신강하면 계약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 권리를 뺏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묘월생 걸록격 월비견 이러죠. 경신금이 금전이냐고 하는데요. 바다님, 그건 아니고 관이잖아요. 관은 명예, 내 의지, 내가 목표로 하는 거, 상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걸록격도 관이 용신이에요. 예, 걸록격도 관이 용신이에요. 그러면 편인이 왔으니까 뭐예요? 편인이 왔으니까 관설 조심. 관설이 되었다는 것 뭐예요?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치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견이 와서 또 비견 방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걸록이 또 걸록을 본 거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월지를 도충하니 이직 이동 가능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인이 운에서 온 건데 관용신인데 용신을 설한 거잖아요. 만약에 식신이 격에 대한 상신을 극하고 있다면 개수가 조절을 하니까 성과를 내기는 해요. 다만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에요. 그럼 있잖아요. 어쩌다 보니 하던 것들, 어쩌다 보니 내가 뭔가 성과를 냈어 하는 거고요.
성과를 내기 위해 한 번에 끝내지 못하고 두세 번 도전해서 얻어지는 성과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걸록격이나 을목일간이니까 음간에게 월겁 또는 걸록 이것이 다 관용신인데 이유는 이유는 대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양간은 주도적으로 자신이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데 음간은 관합하는 것이니까 대행, 개인적인 이런 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진월생은 정제격이죠. 또는 월겁도 논해볼 수 있는데 그냥 정제격 합시다. 정제격 그랬는데요. 정제한테 편인 오는 거 뭐예요? 식상을 극한히 일하기 싫어짐. 진월생은 원래 개수가 투간되면 약간 우울해질 수 있음. 왜요? 진월이나 사월은 아지랑이 피는 때니까 습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진월생이 을목이 투간되면 원래가 그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논하고 개수가 투간이 되면 자기 감정적인 부분의 통제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진월생이 을목일간에 진월생 그랬으니까 을목도 투간됐는데 개수도 투간됐잖아요. 여기에서 천간에 경신금 없이 병화 떴으면 대인관계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많아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이 해치는 거에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고요.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고 편인이 뭘 해친다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강의 중이라서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용어를 몰라서 질문하시고 그러면 제가 흐름이 끊기잖아요. 다음에 질문하세요. 정제격한테 이제 개수와 묘목이 긍정적이려면 신약해야죠. 신약해야죠. 신약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편인이 왔으니까 일하고 상관없이 취미생활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승진을 한다거나 일이 잘 풀린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편인이 왔으니까 취미생활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개인적인 라인을 타는 거 가능. 왜? 묘목이 진토와 학연으로 묶였으니까 게다가 편인이니까 편애하는 사람이 나타남. 신약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부장님이 또는 새로운 이사님이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학교 출신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귀여워해줘 예뻐해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대신 식상을 극했으니 일에는 방해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딱히 뭐 크게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것도 이제 상담 팁인데 뭐 신금이 있거나 그러면 묘진 합하면서 인목이 인동되어 신금을 충하니 신금이라는 관과 인성에 대한 문제 발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명예를 얻는다거나 이런 일들도 발생하고 그래요. 이건 이제 전반적인 걸 다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인데 전반적인 걸 살펴봐야 됩니다. 4월로 넘어갈게요. 4월생은 상관격이죠. 상관격에 편인이 왔는데 뭐예요? 정인이 아니니까. 상관격에 정인이 오면 뭐예요? 격에 대한 상신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정인이 왔으면 승진이나
원하는 일에 대한 성과가 나죠. 근데 편인이 왔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다른 게 이루어짐. 근데 신약하면 편인이라고 하는 개인 취미를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도식 돼버렸잖아요. 약자 이용 뭐 이런 거, 또는 약간 편법적인 일을 생각함, 모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사를 꾸밉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그런 거예요. 4월은 더운 계절이고 개수는 습한 게 왔고 묘목이 사중에 경금이랑 합을 했으니까 주의해야 될 거 뭐라고요? 결혼한 사람은 혹시라도 의심할 수 있고요. 남편을 의심할 수 있고, 미혼인 경우 남자가 오면 사화라고 하는 편관을 둔 경금 남자니까 애 딸린 유부남인지 잘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난습해졌으니까 지지로 묘목이라고 하는 게 와가지고 사중 경금이랑 합했는데 사중에 병화랑 경금이 보고 있으니 애딸린 남자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통변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제 이렇게 좀 불건전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개수가 떠서 습해져서. 근데 4, 5, 미 하는, 그러니까 내년에 4, 5, 미 하는 계절에 태어났으면 이제 습한 게 난습해졌기 때문에 이런 약간 문란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요. 주의하란 얘기예요. 여자분들은 남자 만날 때 혹시 유부남인가 잘 살펴보란 얘기예요.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데, 편인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나만 좋으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되니까 남들 볼 때 이러면 안 되라고 하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편인이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불건전하죠. 상관격에 편인이 왔다라는 건데요. 뭐 대신 이제 뭐 그런 거죠. 합법적이지 않은 뭐 물려받는, 전달받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5월은 식신격이죠. 식신격의 편인은 두 가지로 보죠. 첫 번째는 근이 튼튼하면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즉 뭐예요? 아이디어를 내거나 특허를 낼 수 있음. 언제? 재성이 있을 때, 재성이 올 때, 이럴 때죠. 근이 없으면 뭐예요? 쉬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쉬고 싶다. 도식 됐으니까 편하고 싶다. 그래서 뭐해요? 보험 타기. 보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고가 나거나 뭐 아프거나 해야죠. 그러니까 과로 같은 거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거든요. 저게 도식이 되면 살이 살아나거든요. 아플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5월에 을목은 뭐 해야 돼요? 보험 잘 들어놔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신약할 때. 근데 이제 지지로 묘목이 왔잖아요. 오묘파 하니까 식신이라는 일거리가 확장됩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짐.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누군가 찾아와서 뭐 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하면 보험을 좀 들어두시고, 신약하지 않고 일간에 근이 있다면 일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 뭐 또는 저작권, 특허권 이런 게 생겨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월생, 이거 정제격 이래도 되고요. 식신격 이래도 됩니다. 왜? 미중에 정화가 이제 22일 이전에 태어났으면 그냥 식신격 그러고요. 22일 이후에 태어났으면
편제격, 정제격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예, 편제격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편제격에 편히 눈이 오는 것, 편히 눈이 오는 거 뭐예요? 격이 극하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격에 대한 상신을 극하는 거죠. 예, 상신을 극하로 간 거죠. 그럼 뭐예요? 격이 상신을 구했으니까 이것도 일이 늘어나는 거고, 상신을 구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인정받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미월의 을목일간에게는 해묘미 목국도 이루고요. 새로운 배움이나 자신감이 생기는 때이고요. 그리고 개수라는 격에 대한 상신에 대한 기신을 극할 수 있으니 일의 위기를 극복함,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운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조건은 신약할 때 윗사람의 조력이 생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신강하면 좀 좋지는 않은데 미월생이 신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월의 을목한테는 괜찮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딱히 뭐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신월생은 정관격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정관격에 편히 눈이 오면 나는 불만족, 남들은 야 괜찮은 때네 라고 하는 시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편히 눈은 항상 2번, 3번 도전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신월의 을목은 원래 건조해져야 되는데 가을 거지를 준비해야 될 때잖아요. 개수라는 비가 왔으니 일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또 묘목까지 와가지고 귀문 이래 버렸잖아요. 활동 공간에서 일이 꼬임, 지연됨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됐다. 일이 꼬이거나 지연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이 꼬이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내려놔라. 잘하려고 애쓰면 고생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려놔라. 잘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6월생 편관격 그랬는데요. 편관격의 편의는 식신이 원래 격에 대한 상신이죠. 식신을 극하니 격에 대한 기신이 온 거죠. 이때 필요한 거 뭐예요? 편제? 편제가 있으면 위기 극복 프로젝트 성과 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없으면 아플 수 있어요. 왜? 살이 살아났잖아요. 또는 고생될 일이 생겨요. 왜? 과거에 했던 일을 다시 꺼내야 돼요. 또는 재점검 받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금을 묘목이 충했잖아요. 유는 완성품이고 묘목은 새로운 것이잖아요. 완성품을 다시 손봐야 될 일이 생겨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는 완성품, 묘는 시제품. 완성품에 시제품이 충했는데 편인이 왔으니까 편인이랑 같이 왔으니까 다시 손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두 볼 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또는 과거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또는 지금의 결과에 대해서 재조사가 들어감. 이때 뭐 해요? 주로 뭐 세무조사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편제가 없으면 그래요. 편제가 있으면 괜찮은데, 편제가 있으면 지금 있는 거에 옵션 추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제가 있으면. 근데 천간 편인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편제가 없으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럴은 정제격 이래도 되고요. 편관격 이래도 됩니다. 근데 천간으로 경금이 투관됐으면 정관격 이래도 되는 거거든요. 그냥 보기가 참 어렵죠. 예,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제격한테 개수는 뭐라고요? 그냥 쉬고 싶음. 쉬고 싶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약하잖아요. 신약하니까 취미생활함, 개인적인 도움을 받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묘술합은 뭐라고 했죠? 예, 내 재능이나 경력을 신입에게 전달할 일이 있음. 그럼 뭐예요? 신입 내 밑으로 신입이 들어오는데 유독 마음에 드는 신입이 생깁니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이제 을목한테 신약한 을목한테는 묘목이 왔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그럴 수 있는 때란 얘기거든요. 편관격이다 그러면 이제 아플 수 있으니까 또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편관격은 새로운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는 느낌적 느낌듦.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내 재능 능력을 신입이한테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편관격이라고 한다면 개수가 식신을 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해월. 해월생은 이거는 뭐예요? 정인격 그랬죠. 정인격에 편인이 오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좀 다른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대외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에서 올해는 좀 개인적인 공부도 해보고 싶고 예,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또 정인격 그랬는데 신강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때 뭐 투잡을 생각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일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삼합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신이라고 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다 미래를 생각하다라는 건데 묘라는 경험 완성 이런 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에서 능력 있는 또는 경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배우는 것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미래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해월생한테 개수가 왔으니까 뭔가 내가 퇴직하고 뭐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능력자를 찾아본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이긴 하는데 일에 있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하고는 상관없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그럴 수 있는 시기인데요. 이것도 이제 신강신약 정관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능력 발휘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걸로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관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편인이 또 왔으니까 관설돼서 능력 인정을 좀 못 받는다거나 노력을 했는데 엉뚱한 노력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관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인성이 왔으니까 목적 없이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겠죠. 자월생은 이제 뭐예요? 편인격 격투간되는 때 지지에 있는 것이 천간에 드러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알려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거나 뭐 아이돌이다 하거나 이랬을 때는 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건데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나대지 마라 그러거든요. 나를 알리는 때이니까 편인격은 편관이 있어야 되죠. 편관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지속성이 생기는 거죠. 없으면 그냥 고집 피우는 때입니다. 식신을 극하면 소화기 계통이 아플 수 있고요. 일이 줄어듦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취향이나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익히는 거잖아요. 네. 관이 없이 편인이 운에서 오는 것은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익히긴 하나 써먹지 못하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이 있을 때는 그래도 써먹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추가해서 공부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묘형 그랬죠. 형, 우리 형별 형자를 쓰거든요. 자묘형 그러면 일단 이제 저기 자수라고 하는 내 지식과 비견이라고 하는 뭐 형제, 동료, 친구 이런 것들이 형을 맞은 거잖아요. 이게 질병으로는 생식기 계통, 신장, 콩팥 이런 쪽이 약해질 수 있는 또는 수술이나 시술이 가능한 그런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육친적으로는 편인이 내 원국에 있는 편인이 다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건강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인성이 형 맞았으니까 문제 있는 문서를 다룰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문서를 다룬다라는 거 계약하는데 아는 사람이라고 그냥 설렁하면 사기 당할 수 있죠. 자묘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판단 미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추걸생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22일 이전이면 편인격, 이후면 편제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편인격이냐 편제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수라는 격이 투간되었으니까 자월생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나대지 마라. 또는 내 생각이 드러나는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편제격일 경우에는 어쨌든 뭐 도식이 되더라도 원령에서 이걸 도와줄 수 있고 하는 거니까 뭔가 일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함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묘목이 와서 갑기 합을 하긴 하죠. 어제도 그랬는데 미월생도 갑기 합을 하긴 하죠. 그러면 겁재가 재성에 합했습니다. 원령이니까 바람이니 뭐니 생각 마시고, 또 축월생은 바람 핀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겁재가 와서 재성이랑 합했으니까 관리 대행을 한다거나 공동 투자를 한다거나 할 수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월생도 그렇고 축월생도 그러는데 그 중에서 축월생 같은 경우는 스파지를 않잖아요. 한냉하니까 스파지를 않으니까 일적인 부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미월생은 이제 난습해지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꼬임 이런 걸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약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길흉은 관이 있고 없고에 따라 좀 나눠질 수 있는데요. 관이 있으면 길한 경우가 많고 관이 없으면 이제 흉할 수 있으니까 계약할 때 또는 투자를 할 때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을목일간의 계묘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잘했나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병화 들어가도록 하죠. 예.